아버지, 제발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 걱정하는 이유를 이해해 주세요. 특히 아버지가 소유하신 건물 같은 중요한 재산은 우리가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 걱정은 이해한다. 하지만 나는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정희와 함께하는 시간은 나에게 정말 큰 위로가 돼. 그렇다 해도 만약 잘못된 선택이 된다면 아버지뿐 아니라 저희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제발 건물이라도 제 명의로 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가족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해라. 재산 문제를 가지고 나를 설득하려는 건 정말 옳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이미 다 줬다. 그 건물은 내 노후를 위해 남겨둔 것이다. 더 이상 그 건물에 대해 얘기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아버지, 저는 그저 아버지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그래요. 혹시라도 후회하게 된다면 첫사랑은 언제나 특별한 기억으로 남는 법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67세 강정희라고 합니다.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60여 년이 지났지만 제 가슴 속엔 아직도 설렘이라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설렘의 주인공, 바로 제 첫사랑 병찬 씨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추억담이 아니에요. 제 삶을 완전히 바꾼, 다시금 심장이 두근거리게 만든 재회의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첫사랑을 기억하시나요? 저에겐 병찬 씨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린 시절 마을 위아랫집에 살며 오빠처럼 따르던 그 사람. 함께 울고 웃던 그때의 시간이 너무도 선명하게 남아있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 날, 제 인생에 또 한 번의 봄이 찾아왔어요. 그날 아침, 제 심장은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노인복지관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붓글씨, 첫 수업에 참석하기로 했거든요. 단순히 새로운 취미를 배우려는 설렘도 있었지만 어디선가 더 깊은 설렘이 마음속에서 꿈틀대는 걸 느꼈죠. 오늘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며 문화센터 문을 열었어요. 강의실로 들어가려는 순간 창문 너머로 강의실 한쪽에 앉아있는 한 남성이 눈에 들어왔어요. 낯익은 실루엣의 발걸음이 멈췄죠. 저분 설마? 제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고개를 돌리며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멈칫하며 얼어붙었답니다. 혹시 강정희 맞니? 그 목소리. 40년 전 시골 마을 위아랫집에 살던 병찬 오라버니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순간 눈이 커지며 손으로 입을 가리곤 대답했죠. 병찬 오빠. 정말 오빠 맞으세요? 믿기지가 않아요.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너무 익숙해서 눈물이 핑 돌았죠. 그의 얼굴엔 반가움과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아이고, 정희야.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이야. 세상에. 넌 어쩜 이렇게 그대로인 것 같니? 예전처럼 예쁘구나. 그의 익살스러운 농담에 저는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오빠도 예전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정희야.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너 보고 싶었던 세월이 얼마나 길었는지 너는 모를 거야.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제 가슴은 먹먹해졌어요. 우리는 어릴 적 마을에서 함께 했던 추억이 떠올랐고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설렘이 서서히 깨어나는 걸 느꼈답니다. 수업 내내 저는 병찬 오라버니의 존재가 신경 쓰여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설렘과 추억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죠. 프로그램이 끝나고 그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희야. 나 오늘 너랑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시간 괜찮니? 그 말을 거절할 수 없었죠.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서로의 지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희야. 사실 나는 내 소식을 늘 궁금해했어. 그 시골집을 떠난 후로도 자꾸만 내가 생각났거든. 그런데 연락할 방법이 없었지.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졌어요.
저도 오빠 생각 많이 했어요. 어린 시절 오빠랑 놀던 기억도, 아랫집 마당에 앉아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순간들도 다 잊히질 않았어요. 병찬 오라버니의 눈빛 속에서 옛 추억과 새로운 감정이 교차하는 게 느껴졌어요. 어린 시절 저는 부잣집 외동딸로 병찬 오라버니와 자주 어울려 놀았죠. 오빠는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었지만 누구보다 밝고 씩씩했어요. 그 시절 우리는 서로를 너무 좋아했지만 제 아버지는 두 사람의 관계를 극도로 반대하셨어요. 정희야, 넌 더 나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병찬이와의 관계는 여기서 끝내라.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 말을 들은 병찬 오라버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며칠 뒤 저에게 이런 말을 남겼죠. 정희야, 너를 좋아하지만 내가 나 때문에 힘들어지는 건 원치 않아. 나 여기서 떠날게. 꼭 행복하길 바랄게.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는 고향을 떠났고 저도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오늘 그의 눈빛 속에서 그 시절의 아련함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설렘이 다시 깨어나는 걸 느꼈답니다. 문화센터에서의 첫 수업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함께 붓글씨 연습을 하며 서로의 작품을 칭찬하거나 조언을 주고받는 시간이 늘어났죠. 어느 날 병찬 오라버니가 제게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정희야, 너 글씨가 이렇게 예뻤나? 나보다 더 잘 쓰면 어쩌려고 그래?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오빠도 잘하시면서 겸손은. 그런데 칭찬은 감사히 받을게요. 그렇게 가벼운 농담과 웃음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는 가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그날도 우리는 복지관 근처 작은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희야, 내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내가 널 다시 만날 줄 몰랐거든. 병찬 오라버니의 진심 어린 말에 저도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저도 그래요. 오빠랑 이렇게 다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아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랑 있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해. 내가 요즘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 그의 고백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병찬 오라버니와 함께라면 정말로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날 대화는 평소보다 깊어졌어요. 병찬 오라버니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지난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난 3년 전에 아내를 떠나보냈어. 암 2병이 길었거든. 그래도 마지막까지 곁에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 후로는 너무 공허했어. 저도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 남편을 사고로 잃었어요.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죠.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는 제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어요. 정희야, 너 정말 강하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도 이렇게 밝게 지내는 걸 보니 대단해. 오빠도요. 혼자 된 후의 시간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이 안 가요. 그런데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지내시잖아요.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더욱 가까워졌어요. 그 후로 붓글씨 수업은 우리 둘에게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가 되었어요. 함께 연습하며 서로의 작품을 공유하는 데서 큰 즐거움을 느꼈어요. 어느 날 그는 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직접 만든 붓글씨 작품이었죠. 작품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다시 만난 이 인연이 내겐 큰 축복입니다. 저는 감동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어요. 오빠, 정말 멋지네요. 이 글귀가 오빠 마음을 담은 거라면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졌고 서로에 대한 마음도 깊어져 갔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즐거움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 뒤에는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었죠. 어느 날 딸 유진이가 저를 보러 집에 찾아왔어요. 저는 문화센터에 다녀오고 막 화장을 곱게 고치며 옷차림을 정리하던 참이었죠.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예요. 문 열어주세요. 문을 열자마자 유진이는 저를 유심히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엄마, 오늘 무슨 날이에요? 화장을 이렇게 곱게 하고 옷도 차려입고 어디 가세요? 유진이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살짝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죠. 저는 당황했지만 웃으며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애썼어요. 그냥 요즘 문화센터에 다니잖니. 오늘도 수업 있었고 기분 전환 좀 하려고 했지. 문화센터에서요? 엄마, 그런데 요즘 너무 신경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옷도 그렇고 엄마만이 밝아지신 것 같긴 해요. 딸의 물음에 저는 순간 멈칫하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대답을 회피하려다 결국 솔직히 털어놓기로 했죠. 저는 소파에 앉으며 딸을 옆으로 불렀어요. 사실은 문화센터에서 옛날에 알던 사람을 다시 만났어. 병찬 오라버니라고. 예전에 엄마 어릴 때 시골 마을 위아랫집에서 살던 분이야. 제 말을 듣자 유진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랑 무슨 사이인데요? 엄마 설마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저는 유진이의 반응에 조심스레 설명을 이어갔어요. 유진아, 그냥 이야기 나누고 같이 수업 듣는 거야. 그런데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 보니 너무 반갑더라. 우리가 서로 힘든 시기를 보낸 것도 비슷해서 마음이 편안했어. 유진이는 고개를 저으며 강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엄마,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일지는 몰라도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분 연세도 있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엄마가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유진이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병찬 오라버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제게 새로운 위안과 행복을 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한숨을 쉬며 유진이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유진아, 내 걱정 이해해. 엄마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지금 함께 있는 시간은 정말 소중해. 엄마도 이렇게 웃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딸은 여전히 걱정스럽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엄마, 너무 가깝게만 지내지 마시고 친구처럼만 지내요. 너무 깊어지면 나중에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제가 엄마가 더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유진이의 단호한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손을 잡았죠. 알았어. 유진아, 내 걱정은 충분히 이해해. 너무 걱정하지 말아줘. 그날 밤 유진이의 걱정은 제 마음에 깊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병찬 오라버니와 제가 공원에서 데이트를 즐기던 중 그의 아들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병찬 오라버니가 저와 함께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던 순간 그의 아들이 다가왔어요. 아버지,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아들은 멀리서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다가왔죠. 그는 저를 힐끗 바라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분은 누구시죠? 병찬 오라버니는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소개할게. 이분은 강정희 씨. 요즘 함께 문화센터에서 수업도 듣고 가끔 만나 이야기 나누는 분이야. 아들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저랑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병찬 오라버니는 저를 향해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희야, 깐만 기다려 줄 수 있겠어. 금방 올게. 멀리 떨어진 나무 아래에서 아들과 병찬 오라버니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들은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죠. 아버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갑자기 다른 분과 만나고 계세요? 저희 가족 입장에서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병찬 오라버니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너희 걱정은 이해한다. 하지만 나도 사람이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얼마나 외로운지 너희가 상상도 못할 거다. 정희 씨는 내게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이야. 아들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가 상처받으실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혹시라도 저분이 아버지 재산 노리고 접근하신 거라면요. 병찬 오라버니는 이 말을 듣고 눈썹을 찌푸리며 단호히 말했어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정희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내가 만나보면 알겠지만 정말 따뜻하고 진실된 사람이다. 아들은 여전히 불안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맺었어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저희는 정말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에요. 너무 깊어지기 전에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병찬 오라버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정희야, 미안해요. 아들 녀석이 걱정이 많은가 봐. 그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어딘가 무거운 표정이 역력했죠. 저는 그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가족들의 걱정은 당연한 거니까요. 그날 우리는 평소와는 조금 다른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데이트를 마무리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만큼은 더욱 단단해진 듯 느껴졌답니다. 저희 관계는 더 깊어졌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지내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병찬 오라버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제가 오라버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를 끓였죠.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식탁을 가득 채우고 우리는 찌개를 나누며 따뜻한 대화를 이어갔어요. 정희야,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네. 이렇게 맛있는 된장찌개는 정말 오랜만이야. 병찬 오라버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오라버니가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특별히 준비했어요. 이런 소소한 식사가 저는 참 좋아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죠. 우리는 함께 추억 이야기도 하고 요즘의 소소한 일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며 즐겁게 식사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엔 누가 왔지? 병찬 오라버니는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문을 열자 그의 아들이 서 있었고 표정은 어딘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아들은 짧게 묻고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저를 향했고 곧 이어 다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두 분이 같이 계셨어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아들의 태도는 무거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병찬 오라버니는 그를 말리려 했지만 아들은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관계가 불편합니다. 강정희 씨, 혹시 아버지 재산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가까워지신 건 아닌가요? 그 말의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어요. 병찬 오라버니는 한숨을 쉬며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죠. 그만해라. 재산 이야기를 할 거라면 더 이상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은 이미 다 줬다. 더 이상 나에게서 뭘 바라지 마라. 내 재산은 내가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이야. 정희 씨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굴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아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가족은 걱정됩니다. 아버지가 소유하신 건물도 있고 저희로선 이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시게 될까봐 걱정돼서 드리는 말입니다. 저는 그제야 침착하게 말을 꺼냈어요. 제가 병찬 씨와 시간을 보내는 건 단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재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며 평범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듯 보였어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 입장에선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버지, 제발 신중히 생각해 주세요. 병찬 오라버니는 한숨을 내쉬며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정희 씨는 나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사람이야. 그런 말 할 거면 더 이상 찾아오지 말 거라. 아들은 여전히 무거운 표정으로 저를 힐끗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말씀이시니 알겠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자리를 떠났고 남겨진 우리는 묵묵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병찬 오라버니는 고개를 저으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죠. 정희야, 정말 미안해. 아들이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래.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를 위로했어요. 괜찮아요. 오라버니, 가족들이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 서로를 믿고 천천히 풀어나가면 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병찬 오라버니와 그의 가족이 느낄 불안과 걱정을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 있는 것이 제가 느끼는 위안과 행복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며칠 후 딸 유진이가 저를 보러 집에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밝아 보이는 딸의 모습에 저는 살짝 놀랐죠. 엄마, 요즘 마음이 편안해 보이세요. 사실 처음에는 엄마가 병찬 아저씨와 가까워지는 게 좀 걱정됐어요. 유진이는 잠시 망설이며 말했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물었죠. 그래서 아직도 걱정되니? 유진이는 고개를 저으며 웃음을 지었어요. 아니요.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엄마를 보면서 느꼈어요. 엄마는 20년 넘게 혼자 살아오셨고 저희를 위해 참 많은 걸 포기하셨잖아요. 이제는 엄마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딸의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졌죠. 유진아, 고맙다.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마음이 놓인다. 유진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 남은 인생은 엄마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병찬 아저씨가 엄마에게 그런 시간을 줄 수 있는 분이라면 저는 엄마를 응원할게요. 그날 딸의 응원은 제 마음을 한층 더 가볍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가족의 이해와 지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딸의 말에 용기를 얻은 저는 병찬 오라버니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더욱 의지하게 되었어요. 병찬 오라버니는 제게 말했죠. 정희야, 이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보자. 이 나이에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야.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라버니,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은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봐요. 그 후로 우리는 함께 취미 생활을 시작했어요. 문화센터에서 붓글씨 수업을 계속 들으면서 서로의 작품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었고, 주말에는 가까운 산에 올라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자연을 만끽했어요. 오라버니는 등산할 때마다 손수 준비한 간식을 꺼내며 말했어요. 정희야, 이렇게 산에서 먹는 간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지 않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맞아요. 오라버니랑 함께라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공기까지 좋으니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자 병찬 오라버니는 껄껄 웃으며 간식을 건넸어요. 그럼 더 자주 오르자. 이렇게 맛있는 간식을 자주 즐기려면 말이야. 등산뿐만 아니라 우리는 집에서도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붓글씨 연습을 하다가 가끔 오라버니가 직접 만든 다식을 내놓으며 자랑하시곤 했죠. 정희야, 이거 내가 만들었는데 한번 먹어봐. 어떠냐? 맛있으면 자주 만들어 줄게. 저는 다식을 한 입 먹으며 감탄했어요. 오라버니, 정말 솜씨 좋으시네요. 이러다 오라버니 손맛에 빠지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병찬 오라버니의 아들은 여전히 우리의 관계를 반대했어요. 그는 종종 집으로 찾아와 대화를 시도했죠. 어느 날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제발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 걱정하는 이유를 이해해 주세요. 특히 아버지가 소유하신 건물 같은 중요한 재산은 우리가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병찬 오라버니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내가 너희 걱정은 이해한다. 하지만 나는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정의와 함께하는 시간은 나에게 정말 큰 위로가 돼. 아들은 여전히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렇다 해도 만약 잘못된 선택이 된다면 아버지뿐 아니라 저희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제발 건물이라도 제 명의로 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가족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찬 오라버니는 그 말에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만해라. 재산 문제를 가지고 나를 설득하려는 건 정말 옳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이미 다 줬다. 그 건물은 내 노후를 위해 남겨둔 것이다. 더 이상 그 건물에 대해 얘기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그저 아버지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그래요. 혹시라도 후회하게 된다면 병찬 오라버니는 그의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내가 나를 걱정하는 마음은 고맙다. 하지만 내가 이미 충분히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야. 정희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너도 언젠가 이해하게 될 거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아들은 결국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어요. 머뭇거리며 자리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버지를 바라보았지만 병찬 오라버니의 결심은 굳건했습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아들은 결국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어요. 이후 우리는 주변의 우려와 시선을 넘어 서로를 지지하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계획하고 가끔은 산책을 하거나 근처 시장에 들러 신선한 재료를 사 오는 소소한 일상이 더없이 행복했답니다.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새삼 느끼곤 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생은 어느 시점에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병찬 오라버니와 저는 각자의 외로움과 아픔을 겪어왔지만 서로를 통해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기쁨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선택이 두려울 수 있지만 그 용기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한 발 내디뎌 보세요. 주어진 시간은 누구에게나 소중하며 그 속에서 발견할 행복은 우리의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행복이란 특별하거나 화려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속도로 삶을 채워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처럼 새로운 도전과 선택을 통해 따뜻한 위안을 얻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 속에서 소소한 기쁨과 희망을 찾아 더 행복한 나날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용기가 앞으로의 행복을 결정질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그 길을 시작해 보세요.